자, 이제 뒷바퀴로 왔어요. 일단은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들 우리가 또 체크 팩트를 해야 되니까. 자, 수입차들은 이렇게 도포가 꼼꼼하게 잘 돼 있고 전체적으로 다 뿌려져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 차들이 특히 막 이런 것들을 막 내가 막 그러잖아요. 막 승질 났나 보다. 뭐 때문에 뭐 바르다가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했거나 여자친구랑 싸웠다. 뭐 찌끔찌끔 바르고 넘어갔다.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뭐 기계로 한다 어쩐다. 근데 기계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산 증인을 만났어요. 요번에 대전에서 어떤 노사장 그 팬미팅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노사장이 그런 거 지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왜 쫙 이렇게 안 바르고 찍찍 바르고 막 승질나게 바르고 막 이상하게 했냐 했더니, 작업 시간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갈 때 가끔 그렇게 몰릴 때가 있대요. 하필이면 그런 차들만 나한테 온대. 보통은 자기네들도 쭉 기계가 바르는 부위도 있고 사람이 바르는 부위가 있는데 쭉쭉 끝까지 바른대요, 원래는. 근데 어쩌다 한두 번씩 일주일에 뭐 많게는, 그거 빈도수까지는 저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다 그러는데, 막 밀려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몇 대를 발라야 될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바르고 뛰어간다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찍찍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현대 기아 라인만 갑자기 그렇게 몰리는 시간이 있냐, 수입차는 특히나 BMW는 왜 그런 게 없냐 했더니, 자기가 알기로는 BMW는 다 기계가 뿌린다. 기계가 뿌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선이 형, 이 부분은 빨리 노조위원장하고 만나서 근무 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개선해야죠. 역시나 BMW는 어디 하나, 현재 이 차는 안에 있는 요거를 싹 다 떼어낸 상태예요. 저희 승차감을 위해서 휠하우스 안쪽에는 저렇게 다 마감재가 있습니다. 저걸 다 떼어낸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 리어 서브 프레임이 엄청난 알루미늄이 있어요. 아니, 알루미늄을 앞쪽에서는 못 썼는데 왜 여기는 알루미늄을 썼냐? 여기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냐면, BMW는 무게 배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앞쪽에는 엔진이 있으니까 앞쪽에는 위쪽을 싹 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위쪽을 싹 다 알루미늄을 썼어요. 자, 제작 단가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강성을 위해서 스틸 썼는데, 얘는 이 모두가 다 스틸입니다. 왜? 뒤쪽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성을 위해서 싹 다 스틸을 넣어요. 스틸을 넣는데 진동 부분이 올라오면 승차감이 안 좋아지고, 제가 조종성과 안전성의 캐퍼시티는 뒷바퀴에서 나온다 그랬죠. 엄청나게 예리하게 잘 개선된 여러 가지의 암을 달아야 되는데 암이 되게 얇아요. 스틸이기 때문에 강성이 확보가 되니까 얇은 암으로 기하학적인 구조로 서스펜션에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승차감을 위해서 또는 가볍게 현가하 질량을 위해서 알루미늄을 쓰게 되면 이런 기하학적인 각도를 못 갖게 돼요. 스포츠카나 슈퍼카가 쓸 수 있는 W15 형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W15는 움직임의 범위가 되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움직임의 범위를 크게 써야 되잖아. 차고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W15는 안 되고 여러 개의 암을 넣어야 되는데, 암을 기하학적으로 하려면 암을 큰 걸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틸을 넣었어. 근데 스틸을 넣으면 승차감이 떨어지죠. 현가 질량에서 불리해지고. 그러니까 마지노선인 어퍼암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알루미늄을 넣어야 돼요. 요건 현재 알루미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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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틸이에요. 근데 얘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얘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요거 다 스틸이에요. 스틸, 스틸, 다 스틸이란 말이야. 스틸, 여기 스틸, 여기 스틸, 다 스틸이에요. 여기도 싹 다 스틸인 거죠. 자, 그래서 얘네는 운동 성능을 내고 조종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완벽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스틸 막대기로 얘를 잡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뒷바퀴가 굉장히 중요한데 뒷바퀴의 다각도를 위해서 스틸 막대기를 썼더니 승차감이 월등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차대는 스틸을 썼지만 최후의 보류는 뭐야? 서브 프레임을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이 서브 프레임이, 어마어마한 서브 프레임이 다 알루미늄이에요. 다 알루미늄.
전방에는 알루미늄을 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위쪽을 가볍게 하고 아래쪽을 무겁게 하는 데다가 엔진이 있고 강성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을 쓰기에는 타산도 안 맞고 설계가 어려워. 근데 뒤에서는 차대는 쇠를 쓰고 서스펜션을 쇠를 쓰니까 이렇게 되면 승차감이 망하거든요. 그냥 아무리 에어스프링을 넣었다 하더라도 승차감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의 중간에 있는 서브 프레임을 싹 다 통짜 알루미늄을 넣은 거예요. 이게 기술인 거죠. 이거는 설계 공학도들이 머리를 존나게 싸맨 거예요. 단가와 설계와 성능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생산부서나 R&D 팀이나 뭐 영업부서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단가를 얼마에서 잘라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소재비가 얼마냐를 모아 그냥 싸매서 그 가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드러낸 게 이건 거예요. 보통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현대, 기아는 아직 이렇게 못하죠. 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데이터나 R&D 투자비가 여기까지는 안 된 거죠. 그리고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요. 현대를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고 현대는 이제 30년 됐어요. 자체 개발한 지. 얘네는 1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바퀴도 디스크가 꽤 크죠. 뒷바퀴 디스크가 크다는 건 뭐예요? 얘 뒷바퀴 쪽도 어느 정도 무게 배분이 와 있다라는 거고, 벤틸레이션 들어갔죠. 뭐 다른 세단이나 스포츠만큼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벤틸레이션 돼 있고, 피봇의 위치 여기 있고 얘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피봇이 또 나가죠. 서브 지지대가 나가서 서브 프레임을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보강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링 역할을 해주면 위쪽에 있는 트레일링 암과 아래쪽에 있는 트레일링 암의 각도, 그 다음에 어퍼암, 그 다음에 리어암, 그 다음에 로우암 등등이, 요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을 했고 O3G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요 각도가 뭐가 좋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버스 인더스트리에서 영상이 나갔던 저번 주에 530의 하체 우리기와 몇 달 전에 나갔던 카이엔의 하체 우리기를 이때다 싶다 우리는 광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 요렇게 생긴 서스펜션이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얘를 딱 봤을 때 역시 BMW의 어떤 설계 철학이 보이고,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차가 잘 달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 승차감에서 불리해 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하체 우리기에서 갑자기 또 화면이 바뀌었네요. 서스펜션에 스틸을 넣었을 때 느낌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본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좀 하는데, 이 서스펜션에 알루미늄을 넣었을 때랑 스틸을 넣었을 때랑 차이가 나냐 안 나냐 말이 많고, 대부분은 뭐 스프링하고 부싱하고 댐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 맞는데, 서스펜션의 소재에서 오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울퉁불퉁한데 이런 데를 지나갈 때나, 더군다나 얘는 이제 에어매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못 느낄 때도 많은데, 에어매틱하고 댐퍼하고의 궁합이 이게 어긋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쭉 달릴 때 보면 미묘하게 이 탱탱거림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런 데를 다닐 때 이렇게 이런 데 갈 때, 이런 데를 쭉 갈 때는 지금 얘가 에어매틱 스프링이라 에어매틱이 이걸 잡아주는데, 이런 데서 툭툭 치고 갈 때나 이럴 때 보면 이 특유의 탱탱거림, 이거를 이럴 때도 지금 드륵 할 때 탱탱거림이 있는데, 이게 야 설마 저게 느껴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X5를 타다가 GLE를 타보면 정확히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알루미늄의 암이 들어갔을 때랑 스틸암이 들어요. 특히나 얘는 전륜 후륜이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유의 탱탱거림이 있어요. 제가 라이브 할 때도 그 인공 보형물을 만지는 그런 느낌의 탱탱거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탱탱거림이 있어요. 이게 절대 스프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스프링의 에어매틱인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철제, 스틸의 이 서스펜션 암 때문에 오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좀 이 도로 상황이
정말 개떡 같은 데를 계속 달리면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리뷰를 하는 코스는 그런 코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탁탁 떨렸을 때 뒷바퀴가 이렇게 떨릴 때 전달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 서스펜션일 때는 이런 느낌이 덜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럼 BMW는 왜 알루미늄을 안 넣냐? 다시 하체로 넘어가면 노사장이 말씀해 줄 거예요. 보셨죠? 스틸 서스펜션을 썼을 때는 불가피하게 이런 잔진동이 올라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는 암들을 알루미늄을 쓰면 더 좋다는 거죠. 자, 본격적인 하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아래 왔는데 거의 뭐 너무나 흥미롭고 신납니다. 차는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이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쭉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정확하게 서브 프레임의 뒤쪽으로, 이 서브 프레임의 제1지지대, 2지지대 뒤쪽으로 엔진이 있죠. 그건 뭐냐? 서브 프레임 앞으로 엔진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체의 중심을 잡는 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서브 프레임이 끝나는 이 앞단에서도 또 이 앞쪽으로 지지대가 또 나가죠. 그리고 좌우로 얘도 일로 연결돼 있고 얘도 이쪽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거의 뭐 하체를 그냥 봉쇄시키는 수준이죠. 이렇게 해놓고 엔진과 미션이 서브 프레임의 뒤쪽에 있고 차대 쪽에 있으니까 무게중심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게 배분에서 또는 무게중심을 낮추는 데서 무조건 유리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서브 프레임에 텐션 스트럿이 이렇게 꽂히고 스티어링 암이 이렇게 꽂히는데, 제가 처음에 GV80을 할 때, 야, 요거 랜드로버 빌 난다? 그랬다가 제가 밑에 들어와서 보고, 아니다, BMW에 더 가깝게 모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여기서 요 메인 스티어링 암도 끝에 와서 싹 꺾였죠. GV80은 이렇게 많이 안 꺾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GV80이 차가 없는데도 정확히 기억이 나요. 왜냐면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만든 게 내가 의아해서. 앞쪽에 텐션 스트럿은 얘는 거의 뭐 눕다, 거의 자빠졌죠. 근데 GV80은 이 정도까지는 안 자빠졌어요. 그러면 얘가 GV80보다 훨씬 더 이 킹핀 각이라든가 캐스터 각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GV80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디스커버리하고 GV80은 오히려 더 가깝고, 그럼 사람들이 누사장 페이지라만 데리고 오고 뭐 알버트 비어만 데리고 오고 막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BMW X5하고 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BMW 안에는 랜드로버의 옛날에 BMW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BMW는 랜드로버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인도로 넘겼기 때문에 BMW 자체에는 랜드로버의 설계 값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GV80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앞바퀴 쪽을 더 많이 카피를 한 것 같고, X5가 운전을 해봤을 때 훨씬 더 경쾌하고 스포츠하면서 스티어링 느낌이 강한 건 요 설계가 치밀하게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건 알루미늄 같이 생겼지만 다 스틸이에요. 다 스틸로 돼 있고요. 서브 프레임도 정확하게 제일 단단한, 평평하고 높이가 있고 제일 단단한 차체 파이프로 그냥 빡 꽂아놓고, 요게 볼트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브 프레임을 차대에 박는 이 볼트, 하드 포인트 볼트가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큰 볼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엔진을, 가솔린들은 엔진을 약간 기울여 놨잖아요. 근데 얘는 엔진이 기울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의심을 했잖아요. 직렬 6기통이 진동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잡아뜨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왜냐면 직렬 6기통의 고유의 진동을 잡기 위해서 BMW가 15도 정도 틀어서 장착했다. 처음엔 난 믿었어. 이야, 이 새끼들 기술이 끝장나네. 근데 보니까 4기통 5 시리즈도 엔진이 자빠져 있는 거야. 뭐야? 직렬 6기통의 고유 진동 때문에 자빠뜨렸다며. 4기통은 왜 자빠뜨린 거야? 원래 차대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 아니래요. 보니까 엔진을 낮게 설치하는 것과 오일을 잘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자빠뜨린 거지, 진동 때문에 자빠뜨린 건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는 현재 엔진이 거의 수평으로 돼 있고요.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가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랑 좌우 대칭이 되게 여기 하나가 있는데, 여기 무슨 선이 들어가 있죠? 액체 봉합식으로 해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얘를 꽉 잡아주고, 저속으로 달릴 때는 부드럽게 해가지고 실내로 들어오는 진동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고, 고속으로 달릴 때는 꽉 잡아서 스포츠성을 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BMW들이 왜 고속으로 달리면 안에가 이렇게 뜨거워지냐? 그건 뭐냐면 단열 처리를 정말 잘 해놨는데, 요 미션 위에 보면 현재는 여기 까맣지? 요 안에, 저 안에가 지금 단열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션의 열이 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MW들이 쏘면은 요 센터 콘솔 있는 데가 후끈후끈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M550D 같은 경우는 막 쏘잖아요?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사람들이 에이, 노사장 뻥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M550D 막 격하게 몰면 에어컨 틀어야 돼요. 한겨울에. 그 정도로 여기서 열이 많이 올라와요. 왜 저기를 단열을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고, 대신에 배기 라인이 지나가는 대부분의 곳에서는 단열 처리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해놨습니다. 꼼꼼하게 잘 해놨고, 여기에 커다란 거는 미션의 열교환기고, 앞에 있는 작은 거는 엔진 오일의 열교환기예요. 이게 이렇게 크게 열교환기가 있다는 건 뭐냐? 미션에서 열이 그만큼 많이 난다라는 거죠. 미션에서 열이 많이 나고요. 자, 직렬 6기통에서 생성된 힘은 ZF의 8단 미션으로 와요. ZF의 8단 미션의 끝에 쪽에 트랜스퍼 케이스가 달려있죠. 그리고 여기에 모듈이 달려있어요. BMW가 자랑하는 X드라이브를 앞뒤에 토크를 분배해주는 모듈이 여기 달려서 여기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앞쪽으로 동력을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뒤쪽으로 갈 건 뒤쪽으로 보내는데, 사실 이 SUV급에서는요, 이 전자제어로 앞뒤에 구동 배분을 영민하게 해주고 뭐 어쨌다,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그러기에는 휠이 너무 무겁고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스포티하게 하게요, 이런 건 의미는 없는데, 근데 BMW를 타면 다른 차들보다 희한하게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얘네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벤츠나 이 랜드로버나 이런 애들은 50대 50의 토크 분배를 기준점을 잡고 가는데, 얘네는 웬만하면 60대 40으로 가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 정도로 BMW는 항상 스포츠성에 목말라 있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면 약간 스포티하는 게 느껴지고, 앞쪽으로 구동 샤프트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제 좌우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에 운전석 쪽으로 가는 구동 샤프트가 있고, 쭉 와서 보통 제조회사들은 여기서부터 나가는데 이 브라켓을 끝까지 만들었죠. 왜? 여기에 서브 프레임에서부터 구동축이 나가고, 여기에 서브 프레임으로부터 구동축이 나가게 일부러 이 길이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좌우에 토크 스티어가 생기지 않거든요. 토크 스티어를 안 생기게 하고 좌우 바퀴에 동력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죠. 토크를. 이런 것들도 제조사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와 설계 철학이 담겨 있는 거고요.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해서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는 여기 보면 요 부시인데, 요 미션 이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제가 진동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 설계가 잘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진동을 잡아주고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여기서 다 잡아줬죠. 자, 그리고 나가. 근데 뭐지 이거? 일반 자동차에 잘 보이지 않는 희한한 산소 용접 탱크 같은 게 있어요. 산소통 같은 게. 이게 뭐냐? 노란 선이 있죠. 노란 선은 어디로 가냐? 여기로 와요. 여러분, 누사님 이거 뭐예요? 흔들어요. 이거 조립 불량 아닌가요? 이게 예전에 제가 볼보 자동차 할 때도 엔진 쪽에 컴프레셔를 통해서 가스를 충전해갖고 엔진 쪽에 터보 부스팅을 도와준다는데, 얘가 컴프레셔예요, 컴프레셔. 에어 컴프레셔가 왜 있냐? 에어매틱 스프링이잖아요. 에어매틱 스프링에 압을 만들어주는 컴프레셔예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덜렁거려요, 노사장님? 컴프레셔가 돌 때 엄청난 충격이 와요. 왜? 피스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를 채워서 압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동이 오니까 자체적으로 진동을 상쇄시키게끔 스프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컴프레셔가 압력을 만들어서 RR, RL, FR, FL, 앞쪽 오른쪽 바퀴, 앞쪽 왼쪽 바퀴 이렇게 압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운전 중에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는데,
얘가 혼자서만 움직이거나 또는 시동을 끄고 트렁크의 게이트를 열었을 때 짐을 싣기 편하게 차가 쭉 주저앉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시동을 끄면 얘가 안 움직이니까 그랬을 때 필요한 공기의 압을 여기다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얘가 엄청난 압력으로 공기를 머금고 있다가 얘가 한 15바 정도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여기서 공기를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차의 전체적인 에어스프링의 어시스트. 얘하고 얘가 설계가 잘 돼 있고 얘가 모듈이 똑똑하게 움직여야지만 액티비티한 운전을 했을 때 수평을 잘 유지해주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쪽 스프링에 압력을 올려갖고 차가 주저앉지 않게. 제가 리뷰할 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차가 상당히 앞으로 주저앉지 않는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쫙 달릴 때는 운전자는 잘 몰라. 운전자는 잘 모르고 가만히 달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어매틱 스프링이요. 쭉 달릴 때는 굉장히 고급지고 좋아요. 근데 이제 에어매틱을 오래전부터 써왔던 회사들, 특히나 벤츠나 랜드로버나 이런 애들은 에어매틱 스프링을 조율하는 노하우가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사실 에어매틱은 제조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납품하는 회사에서 이 ZF 미션이 납품되듯이 납품하는 회사에서 데이터 값이 있고 그거를 그 차에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 변형을 갖는 건데 BMW는 원래 에어매틱 스프링을 싫어하는 회사예요. 스포츠성을 중시하는 회사는 에어매틱 스프링을 싫어해요. 탄성 계수가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에어매틱 스프링은 탄성 계수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스프링 같은 탄성 계수가 아니라 공기의 이 압축과 팽창에 의한 공기의 눌려짐의 고유의 어떤 푹신푹신한 그런 거기 때문에 탄성 계수가 없는 상태에서 댐퍼하고의 궁합을 맞춰버리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BMW가 댐퍼를 잘 다스리는 기술이 있는데 댐퍼를 잘 다스리는 기술이 탄성 계수를 갖고 있는 스프링하고의 궁합이 좋은 건데 여기다 에어매틱을 어쩔 수 없이 넣었단 말이에요. 승차감을 잡기 위해서. 왜? 하체를 전부 다 스틸을 썼기 때문에. 하체를 스틸을 쓴 이유가 뭐예요? SUV니까 중량급을 견디고 중량급을 뚫고 나가고 제어할 수 있는 강인함이 있어야 되고 위쪽을, 차가 두꺼우니까 중량이 나가니까 위쪽을 다 가볍게 하다 보니까 강성이 필요한 부분에 스틸이 필요했고 필요한 스틸을 저중심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래쪽을 다 스틸을 깔아버리게 되니까 아래쪽에 스틸, 지면과 바로 맞닥뜨려지는 타이어, 휠, 서스펜션에 연관된 모든 서브프레임까지가 전륜, 후륜은 서브프레임만 빼고 다 스틸이다 보니까 승차감에서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에어매틱을 넣는데 이렇게 쭉 달리면 에어매틱이 굉장히 고급진 승차감을 주는데 차가 말을 잘 들으니까 달리면서 쭉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 운전자가 깜빡이고 좀 세게 들어가. 살살 들어가도 세게 들어가. 딱 그러니까 처음에 싹 들어갈 땐 괜찮은데 또 세게 들어가. 그러면 이제 ECU, TCU나 종합적인 것들이 에어매틱에다 신호를 줘요. 야, 지금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 운전대 잡은 놈이 씨발 뭐 필 받은 것 같다. 쏜다. 야, 에어매틱 공기 더 때려 넣어. 달리기 시작하면 각종 센서들이 차고 땅하고 이 휠하우스하고의 높이를 계산하고 타이어의 움직임, 그 다음에 흔들림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모든 바퀴에 있는 에어매틱에 공기압을 더 채워 넣어요. 그러면서 스프링이 약간 딱딱해지죠. 가변 댐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부들부들해 갖고 원래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막 쏘면서 내가 막 잡아 돌렸는데 차가 잘 버텨. 쓱 딱 잡히고 뭔가 약간 옆으로 움직일 때 차가 끼우뚱할 줄 알았는데 딱 잡혀. 왜 이러지? 왜 차가 왜 잡히는 거지? 희한하네? 그거 깜빡이를 켜고 또 들어갔어. 딱 잡았어. 딱 잡혀. 왜 이러지? 브레이크 밟았어. 별로 노우즈 다운이 안 되네? 왜 이러지? 보통 차 같은 거 밟으면 여기서 노우즈 다운이 꽉 꼬꾸라져야 되는데 안 꼬꾸라지네? 왜 이러지? 이상하네? 내 차 망가졌나? 그게 아니라 에어매틱 스프링에 공기압이 충진이 되기 시작하니까 차가 주저앉으려고 그럴 때 앞쪽에 공기를 더 넣어줘요. 그리고 뒤쪽을 부드럽게 해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차가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급브레이킹을 할 때도 보통 SUV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라. 운전자가 막 이렇게 지랄을 해. 운전자한테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뒤에 탄 사람하고 조수석은 좆대마스 되는 거예요.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어지러워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오면 싹 다 발라져요. 현대자동차가 이걸 싫어해요. 의선형이 현재 이 영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 발라져 있어요. 물론 이 차도요. 여기처럼 하부가 완전히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빼고는 싹 다 막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방청제를 왜 이렇게 잘 뿌려놨을까요?
이게 제조사의 정성과 성이라는 거죠. 자기네가 제품을 만들 때 요 정도는 해서 줘야. 요것도 9천 얼마짜리잖아요. 제네시스 GV80도 풀옵션 때리면 9천 얼마고, 마력과 토크도 비슷하지. 얘가 토크가 오히려 더 높죠, 토크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뭐냐? 뭔가 신기하게 생기고 뭐고, 여기 뭐 펌프 같은 것도 달려있고 뭐냐? 아, 연료 필터죠. 연료 필터고, 여기에 이제 모터 같은 게 들어가서 연료를 끌어 당겨다가 연료 필터에서 요거를 한 6, 7만 킬로마다 교환해주면 좋아요. 아무래도 디젤에는 불순물이 있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디젤의 연료 필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료 라인이 일로 지나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배기 라인이 쭉 왔는데, 제가 BMW들은 엔드 머플러 쪽에 플랩을 달아가지고 배압을 조정한다. BMW는 플랩으로서 배압을 조정해서 엔진의 컨디션과 출력을 낮은 RPM에서는 토크 위주로, 고속에서는 뻥 뚫고 나가면서 마력이 높게 해준다. 근데 얘는 엔드 머플러 쪽에 플랩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노사장님 BMW는 플랩 달아갖고 이렇게 한다면서. 여기 있잖아요. 중간에 달아놓은 거예요. 중간에 달아서 여기서부터 압을 계산해가지고 배압을 맞춰주는 조절을 얘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배압이 조절이 끝난 건 다 뒤로 나가는 거고요. 자, 이제 뒤에 와서 한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이, 제가 아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스틸과 알루미늄을 샌드위치 구조로 섞어서 한다. 얘네가 서브 프레임을 엄청난 알루미늄을 썼어요. 보통 이 서브 프레임을 스틸로 쓰는 회사들이 GV80도 그랬고, 이 리어 디퍼렌셜 케이스가 알루미늄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마어마한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을 쓴 대신에 이 디퍼렌셜 케이스를 스틸을 썼죠. 아유, 노사장 이거 케이스 정도 스틸 쓴 거 갖고 뭐 어떻다 그래. 아니에요. 주행할 때 미세하게 구동을 할 때 생기는 이 회전에 대한 주파수가 있어요. 이게 알루미늄, 아까 제가 저거 때리면서 시험했잖아요. 알루미늄으로 된 거랑 스틸로 된 거랑 몇 배 차이가 나요. 진짜 여러분 못 믿겠으면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배 이상 차이 나고, 우리 현진이는 한 5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중량 차이는 한 2배 정도 나거든요. 알루미늄이 합금이 가벼운데, 진동의 전달에 있어서 이 스틸과 알루미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기가 스틸이기 때문에 이 차에 가장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에요. 주행할 때 미묘한 구동 저항이, 구동에 대한 주파수가 얘를 타고 들어와요. 근데 그나마 얘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으니까 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 장면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좀 상황이 좀 거시기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평상시에는 스틸로 돼 있는 리어 디퍼렌셜하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리어 디퍼렌셜을 주행할 때, 이 리어 디퍼렌셜 케이스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고속 주행을 할 때 거기서 고유 주파수가 생기거든요. 아마 GV80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노사장이 지적한 그 리어 디퍼렌셜 케이스가 스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불쾌함이 있다.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참 이게 난감하네. 지금 이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그게 안 느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좀 전까지도 이 뭐 140km 막 150km를 달렸는데, 이 리어 디퍼렌셜의 이 스틸이 오는 그 특유의 그 주파수가 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라 지금. 이게 가끔 노사장이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안 느껴지는 건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느껴지는 걸 내가 뭐 거짓말로 느껴진다고 할 수는 없잖아. 지금 하체 오리기를 하고 있는 노사장한테 상당히 미안한데 현재 안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안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어 서브 프레임이 너무나 두텁고 좋은 소재로 잘 돼 있는 리어 알루미늄 합금의 서브 프레임에 현재 이 디퍼렌셜 케이스가 달려 있는 데다가, 이 디퍼렌셜 케이스를 그냥 붙인 게 아니라 하우징을 통해서 브라켓을 통해 가지고 부시를 넣어 갖고 잡고 있으니까 스틸로 돼 있으나 이 진동이 차체로는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디퍼렌셜 케이스가 스틸로 돼 있어서 느껴져야 될 그 고유의 주파수는 고속 주행을 하던 지금 일반적인 100km를 하던 뭐든 간에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못 느껴서 죄송합니다. 자,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을 넣기 때문에 스틸, 로우암과 어퍼암 등을 해서 BMW는 자기들이 원하는 기하학적인 설계를 한 거예요. 이쪽에서 뽑고 이쪽에서 가고 저쪽에. 이거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하기에는 이 각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현재 알루미늄이죠. 얘는 스틸이죠. 딱 붙잖아요.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이 안 붙어요. 얘 스틸이잖아요. 딱 붙잖아요. 자, 얘는요. 차를 내리면 요게 약간 올라가죠.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우회전을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왼쪽으로 눌리죠. 바퀴가 이렇게 눌려서 올라가면 얘가 수평으로 가게 되면 이 너클함을 바깥으로 밀어요. 내가 늘 얘기하고 강조하는 차가 코너에 들어갔을 때 눌리는 바퀴는 밑에 쪽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지가 노면을 지탱하면서 앞쪽을 어시스트를 해주는데 이 설계의 표준인 거예요, 이게. 5 시리즈도 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은 눌렸을 때 위쪽을 안쪽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 설계의 위치로 인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엉덩이가 탁 들리잖아요. 우리 급브레이크 밟으면 노즈다운이 딱 되면서 엉덩이가 탁 들리잖아. 엉덩이가 들리면 뒷바퀴가 밑으로 내려가죠. 뒷바퀴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얘는 이쪽이 바깥으로 나가게 해요. 얘를 너클함을 저쪽으로 밀어요. 그리고 이쪽은 안쪽으로 당겨요. 그래서 뒷바퀴가 딱 들렸을 때 딱 뒷바퀴가 안쪽으로 모무라져야 정확하게 쑤시고 똥찜을 딱 누르듯이 뒷바퀴가 누르고 가야 뒷바퀴 접지가 사정없이 나와요. 얘가 그런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설계를 하려면 이렇게 각각의 암을 설치해야지만 기하학적인 그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너를 사정없이 잡아 돌릴 때 벤츠하고 BMW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BMW들은 너클함을 잡을 때 이렇게 기하학적인, 요새는 벤츠도 이렇게 하죠. 요새는 벤츠도 이렇게 했는데 이 전전 세대나 보면 벤츠들이 코너에서 또는 급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BMW보다 조종성에서 불리해지는 이유가 직진 안전성에서는 너무나 좋은데 꼭 코너만 만나면 급브레이크를 때리면서 확 조지고 들어갈 때는 벤츠가 BMW한테 안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설계 때문에. 근데 지금은 벤츠도 이렇게 하죠. 근데 벤츠도 S클래스나 이런 완전 고급차들은 이 서스펜션은 큼지막한 넙대대한 로우암을 쓰기 때문에 풍부한 쇼바감과 서스펜션에서 오는 부드러움으로 고급진 느낌을 주지만 칼 같은 느낌을 못 줘요. BMW는 이거예요. 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대형의 넙대대한 이 대퇴부 같은 알루미늄 합금에 커다란 서스펜션을 쓰지 않는 이유, 이건 거죠. 근데 노 사장이 옛날에 이걸 모르고 7시리즈를 존나 깐 거야. 과거에 7시리즈와 540 럭셔리를 진행하면서 저 또 몰라가지고 제가 모르는 건 제가 아니죠.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느끼는 대로. 그 당시에 제가 5시리즈와 7시리즈를 이걸로 존나 깠거든요. 다시 한번 심신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건 이후로 BMW 관계자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저의 잘못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도 이 엔드 머플러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열 소재 되게 잘 돼 있고요. 뒷바퀴 쪽에도 무게중심이 많고 중량급이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가 되게 두껍죠. 원래는 뒷바퀴 쪽에 이렇게 두꺼운 스테빌라이저를 안 쓰는데 빨간 선이 있어요. 뭘까요? 네, 배터리가 뒤에 있는 거죠. 배터리는 여기 있습니다. 12V 대용량 배터리가 뒤에 있고요. 요건 알루미늄 같이 생겼는데 스틸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뒤쪽을 받쳐주기 위해 이게 차대강성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얘를 만약에 차대강성 때문에 보강제를 넣었다 그러면 얘는 요런 데 꽂혀야 돼요. 요런 데 꽂히면 차대강성을 위한 건데 여기에 지금 전치물을 단 건 뒤쪽에 뭐 무게 있는 거를 실었거나 이랬을 때 뒤쪽에 혹시나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이쪽부터 이렇게 쭉 길게 나는데 요것도 상당히 되게 무거운 거거든요. 요렇게 해놨고요. 요런 걸 봤을 때 정말 BMW의 설계 철학이 보이고 요거 하나 빼고는 뭐 스틸 소재의 요 디퍼런셜 케이스를 빼고는 저는 사실 어디 뭐 흠잡을 데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설계도 되게 잘 돼 있고 차대는 대부분 다 스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체 오리기 잘 보셨습니까? GV80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XC90이나 X5하고 많이 비교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GV80에 옵션을 많이 넣으면 9천만 원이 넘어요.
그랬을 때 걔가 갖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얘가 갖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70년이나 더 앞서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이미 이 시장에서 최초의 포문을 빵이요 하고 터트린 애들이 BMW예요. 적어도 아무리 우리 자국 브랜드고 내가 의선형을 좋아해도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BMW가 뭐 전범 기업이고 이 새끼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쁜 짓을 했네 어쩌네 다 역사 안에 있어요. 그건 역사죠.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고 우리는 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가 국산품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일까요? 아니에요. 합리적인 소비는 가계 경제가 우선인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를 가장과 와이프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국가가 존재하는 거죠. 무조건 애국심으로 국산품을 사는 시대는 아니죠. 가계 경제도 중요하니까요. 자, 기업의 정신, 제품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고 현대자동차를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내 돈 주고 물건을 살 때 정말 따져보고 합리적인 물건을 사야 되겠죠. 어떻을까요? 저 같으면 X5를 사죠. 사실은 카이엔이 사고 싶어요. 돈이 없죠. 돈 있으면 벤테이가를 사겠죠. 돈이 없죠.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뒷자리 의자도 불편하고 이 고속주행을 하거나 장거리를 할 때 얘는 그렇게 컴포트한 맛이 없습니다. BMW 특유의 스포츠성이 기본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고급지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비교를 해야 되고 만들어진 이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노 사장이 이렇게 면밀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GB80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고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 이것만 사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루미늄과 스틸에 대한 이제 아시겠죠. 왜 노 사장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는 서스펜션과 왜 알루미늄으로 옛날에 제 별명이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댓글 노 사장 저 새끼는 씨발 침대도 알루미늄일 것이요. 저 새끼는 집도 알루미늄으로 지어줘야 돼. 왜 내가 알루미늄을 좋아하냐면 알루미늄 합금 소재에서 오는 그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고 제가 많은 공학도 분들처럼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수치를 뭘로 비교를 못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현실로 비교를 해버리잖아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오셔서 저거 갖고 망치로 때려보세요. 진동 감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로 마무리하고 본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스라겠습니다.